네, 안녕하세요. 장프로 농원의 장프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프로 농원이라는 명칭을 바꾸고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특별한 목수국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해서 영상을 켰고요.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직접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판매를 했었죠. 근데 너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수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아요. 목수국 중에 리빙 크리에이션 네덜란드 수국이거든요. 명품 수국이다. 명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고자 제가 수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모수를 목적으로 수입을 했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조금 제가 무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판매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리빙 크리에이션 제품 자체가 지금 보면 C2 사이즈인데 굉장히 어때요? 튼실하죠? 가지도 굉장히 많고 목대도 굉장히 튼튼하고 뿌리 상태를 한번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아마 한 35,000원, 초창기 때 들어왔을 때는 4만원, 그 다음 좀 단가가 내려가서 35,000원, 그래서 뭐 일부 뭐 공동 구매를 해서 한 3만원까지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25,000원에 할인 행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보급을 조금 많이 하기 위해서 본사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서 좀 단가를 낮춰서 조금 더 싸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25,000원에 이렇게 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들이 댓글 이벤트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때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같은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인데 이건 제가 직접 생산을 해서 이렇게 길러놓은 거고, 이거는 수입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딱 럭키 세븐 7개입니다. 7개를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건데, 뭐 간단합니다. 장프로 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좀 응원의 댓글이라든지 혹은 어떤 리빙 크리에이션에 관계된 어떤 그러한 댓글을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건데, 지금 보면 화분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꺼내서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화분은 빼고. 화분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박스를 이렇게 쌌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이 명품 목수국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무슨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지. 왜 그러면은 리빙 크리에이션 제품이 명품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리빙 크리에이션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색이 발현이 너무 잘 돼요. 단풍이 너무 잘 듭니다. 다른 수국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색감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이쁘게 단풍이 드는데, 그 부분이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리빙 크리에이션 제품은 외성종입니다. 외성종이라는 거는 굉장히 낮게 큰다라는 거죠. 뭐 라임라이트라든지 바닐라 프레이즈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1.5m, 2m, 뭐 2.5m까지 이렇게 길게 자라다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도 꽃이 이렇게 처진다거나 그리고 가지가 부러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단점인데,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 게 리빙 크리에이션 수국이다. 외성종이면서도 가지 자체가 굉장히 튼실하고 쓰러짐이 좀 덜하다. 물론 쓰러짐이 있겠죠. 다른 목수국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한성이 굉장히 강하죠. 내한성 뿐만 아니라 내소성 역시 강합니다. 한여름에도 태양볕에서 굉장히 물만 잘 공급을 한다면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월동이 강하다는 점. 또 다른 장점 중에 또 하나는 개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라벨지 뒷면에 보면은 개화 기간이 약 100일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길렀었을 때는 한 3개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키워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다. 리빙 크리에이션의 큰 장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성종 대부분 작은 아이들, 그리고 전부 다 핑크색으로 색이 단풍이 드는다거나 빨간색으로 색이 단풍이 드는 그런 종류들로만 가지고 왔는데, 5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리틀 로지입니다. 리틀 로지. 자, 리빙 리틀 로지 써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네덜란드에서 여러 협회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협회들, 그리고 유럽 뭐 국제적인 협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뭐 증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뭐 골든 메달 위너 이렇게 해가지고 금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 뭐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협회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빙 크레이션 리틀 로지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7월, 8월, 9월, 10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는 네덜란드 기후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7월, 8월, 9월, 10월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수국을 계속 키워봤는데, 노지에서 키우던 실내에서 하우스 내부에서 키우던 이 수국 자체가 네덜란드 기후에 맞게 생산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 기후에는 맞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지 자체를 이른 봄에나 겨울에 전지를 하면은 6월, 7월에 꽃이 개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 기간하고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꽃이 빨리 시듭니다. 가을 시즌에 꽃을 보고 싶고 단풍이 이렇게 이쁘게 들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5월 초에서 5월 말 사이에 전지를 한번 더 해주시라는 점. 그래야 8월 말부터 11월 중순, 11월 말까지 꽃을 길게 약 100일간 꽃을 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 영상은 제가 별도로 그 전전 영상을 보시면 촬영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크레이션 리틀 로지 같은 경우에는 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장점이거든요. 키가 70cm, 제일 큰 사이즈가 70cm, 옆으로도 70cm가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꽃만 보이죠. 그만큼 개화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낮게 크는 외성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원을 꾸밀 때 맨 앞쪽에 배치를 한다거나 풀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그런 수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키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정원에 어디에나 잘 어울리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넘기다 보면 나비가 또 날아들죠. 신기하게 리빙 크레이션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핑키 프로미스입니다. 핑키 프로미스의 장점은, 제가 이거를 작년에 노지에서 한번 키워봤는데 일단 목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가지도 엄청나게 굵습니다. 핑키 프로미스는. 그래서 그리고 꽃의 화형이 굉장히 입자가 촘촘해요. 그리고 단풍이 들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핑크색보다는 진한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수국이다. 이 친구들은 키가 95cm까지 크고 와이드 넓이도 약 95cm까지 자라는 그런 핑키 프로미스입니다. 작년에 이걸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친구가 가장 빨리 재고가 소진이 됩니다. 핑키 프로미스 약속이죠. 핑크색을 약속한다. 한번 약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거는 라즈베리 핑크, 라즈베리, 베리죠. 베리 종류인데 산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옆으로 약 90cm, 키는 100cm까지.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친구들은 전부 다 1m 전후로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전부 다 외성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정원을 꾸미시는 데 있어서 조금 괜찮지 않을까. 너무 크다 보면은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낮게 크는 아이들이라 훨씬 괜찮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좀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면 약간 연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죠. 처음에는 라임색으로 계열을 했다가 흰색으로 가면서 연핑크, 그리고 찐핑크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있죠. 맨 밑에서부터 색이 이렇게 올라오는, 빨갛게 핑크색으로 색이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번째인가요? 레드벨벳, 벨벳. 핑크, 지금까지 핑크 했는데 얘는 레드 색깔입니다. 굉장히 빨간색인데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친구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끝부분이 하얗죠. 밑부분부터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면서 끝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변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라임색, 그리고 흰색, 크림색, 연한 핑크색, 그리고 빨갛게 이렇게 변하는 수국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색깔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색감 조경 뭐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매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갔는데 색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약간 색동감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나무는 수국은 컬러풀 칵테일입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한번 봤었는데, 컬러풀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꽃이 컬러풀하게, 칵테일처럼 컬러풀하게 꽃, 그러니까 끝 가장자리부터 색이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딱 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단풍이 쫙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프로가 원픽으로 꼽는 수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컬러풀 칵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벤저로만 이렇게 보시는데 끝에서부터 이렇게 색이 이렇게 딱 물들어요. 가운데는 크림색이고 끝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쭉 물들면서 점차 위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러한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키가 약 1m, 옆으로도 1m 정도 퍼집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퍼지려면은 지금 C2 사이즈의 수국인데 이 아이들을 한 2년 정도 그 정도 기르면은 거기까지 커집니다. 지금 이렇게 뭐 겉보기에는 굉장히 작죠. 하지만 워낙 세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라 금방금방 자라는 그런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한번 구매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택배를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 과연 몇 개나 들어갈지만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택배를 쌀 때 겉 포장지, 속 포장지까지 다 감싸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보내드릴 건데, 일단 여기에 수국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4개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작은 박스도 있어요. 작은 박스는 양쪽으로 사이즈가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박스를 이렇게 뭐 2개를 주문하던, 하나를 주문하던, 4개를 주문하던 배송비는 동일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가는 중에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건데, 가지가 한두 개씩 이렇게 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강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정하는 부분까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 분갈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지에다 바로 식재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화분에 분갈이 하는 요령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우리가 이렇게 딱 꺼내 봅니다. 그러면 뿌리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게 있어요. 수입묘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트모스라는 상토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심겨져서 이렇게 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검역을 할 때 피트모스 아니면은 우리가 수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피트모스의 단점이 뭐냐면은 다 좋은데 물 빠짐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딱 만약에 받으신 분들 보면 뭔가 좀 습하다, 그리고 좀 숨이 좀 안 쉬어진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에 반면에 저희들이 직접 기른 수국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굉장히 잘 돌아 있고 중간중간에 펄라이트, 뭐 코코피트, 피트모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통풍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잘 쉰다. 하지만 수입묘목 같은 경우에는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래서 이대로 갔다가 이대로 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은 심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C2 사이즈 화분인데 더 큰 화분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약 2배 이상 크죠, 화분이. 이런 화분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무젓가락이 있는데 나무젓가락으로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리를 해주세요.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지금 숨을 쉴 수 있게 밑에서부터, 이거는 지금 노지에다가 식재를 하나, 화분에다가 식재를 하나 똑같습니다. 다 최대한 많이 털어주세요. 자, 위에 있는 이런 흙들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습하죠. 딱 보시더라도 굉장히 습한데, 이렇게 털다 보면은 약간 흰 뿌리들이 보이죠. 이렇게 좀 뜯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뜯어준다. 그리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멍을, 나무젓가락 이렇게 구멍을 숨을 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잔뿌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정도까지 최대한 많이 들어. 지금 보면은 한 2분의 1 정도
흙을 다 털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라는 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노지에 식재를 하든 화분에 식재를 하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받은 상태로 바로 집어넣으시면 물론 살겠지만 안에가 너무 습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뿌리 활착이 빨리 안 되고 좀 더디게 되더라. 제가 준비해온 이런 마사 재질의 돌 있죠, 자갈 쬐깐한 거,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바닥에다 쏙 깔아주세요. 무조건 뭐 노지에다 식재를 하든 뭐 화분에다 식재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배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아마 잘 식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예용 상토를 쓰는데 이게 보시면은 마사하고 일반 상토하고 조금 섞었습니다. 보면은 희끗희끗 보이는 게 펄라이트인데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을 해서 식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묘목 같은 경우는 피트모스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습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습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잔 흙들을 털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두고 좀 기다리세요. 딱 들었을 때 묵직하다 하면은 물이 다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전정을 할 겁니다. 가지치기를 할 건데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위에를 치고 밑에를 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똑같이 하세요. 자, 지금 여기 잔가지들, 작은 가지들은 그냥 쳐낼게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작죠. 자, 잔가지를 쳐내는 이유는 지금 뭐 이쑤시개만큼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는 세력이 굉장히 약한 가지고 얘네들한테 굳이 영양분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가지들은 쳐주고, 지금 보면 한 5가지밖에 안 되지만, 자, 여기서 또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맨 밑부분 이 가지 하나 쭉 올라오면 눈이 하나 보이죠? 이쪽에 그 위에서 한 2cm 정도 위에 이렇게 딱 잘라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쭉 와서 눈 위에서 이 정도, 완전 강전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가지가 하나 있죠? 그 위에 가지가 하나 위에 이렇게 전지를 해주세요.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전정을 한번 하시고 5월경에 한 번 더 전지를 해야 우리가 늦여름 초가을부터 꽃을 보면서 예쁜 단풍이 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제발 이렇게 전정을 하고, 한 번만 전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6월달 7월달에 한번 보고 끝납니다. 그리고 꽃 개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5월달에 장프로가 그때 또 영상을 또 올릴 거거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또 그때쯤 미리미리 제가 촬영을 할 건데 그때 또 정보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방금 이렇게 잘랐죠? 이게 보시면 살아있어요 다. 와, 뭐 초록초록하죠? 살아있네. 이 아이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또 삽목을 할 건데 이미 물이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관을 하세요. 어디에다 보관을 하냐면 김치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세요. 신문지로 똘똘 말고 랩으로 싸가지고 안전하게 보관을 하세요. 그래서 봄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늘 쪽에다가, 노지라면은 그늘 쪽에다 이렇게 꽂아 주시면은 뿌리가 또 나옵니다. 또 다른 개체를 우리가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상도 다음 시간에 바로 찍어서 어떻게 하면 삽목이 잘 될까 라는 영상도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